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방범망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흔들립니다. 아내와 장모를 구할 수는 없었을까? 창에서 막 이렇게 공기 마시려고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못 나오니까 몰랐으면 와이프하고 애들 먼저 내보내고 노인분들도 이렇게 챙기는 게 그게 일인데 왜 지만 나왔냐 이거야. 탈출 후 강 씨는 기절했다고 주장했고 이웃 주민이 화재를 신고했습니다. 숨진 부인의 유족들은 강 씨가 탈출하기 쉽도록 방범창 고정못이 화재 전에 훼손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훼손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쌀쌀한 10월 말에 불이 났는데도 모기향이 피어져 있었다는 점도 의혹입니다. 당시 소방관도 화재 원인이 불명확했다고 말합니다. 국과수에서 나와서 같이 감식을 했어요. 12월 2일요? 예, 같이 감식을 했는데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원인은 그때 안 나왔을 거예요. 10년 전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범죄가 의심됐습니다. 이번 경험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건이고 이런 건들은 1년에 한 건 나오기도 어려운 좀 이상한 건이죠.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고 보험사들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의심살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고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고 단건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예전 흉악범과 마찬가지로 군포 살해 사건의 강 씨도 마스크와 모자 뒤에 숨었습니다. 흉악범의 인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범죄 재발 방지와 알 권리가 우선이냐는 논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민경희 기자입니다. 이틀 전 있었던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 현장 검증.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면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민들도 얼굴을 공개하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뭘 잘했다고 이걸 감춰주는 거야? 왜 보호를 해주는 거야? 살인범을 갖다가 왜 감춰주냐고? 시민 20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유영철. 6명이 희생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얼굴을 가려주는 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라 할지라도 초상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변호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만든다든가 너무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얼굴 감추기는 흉악범에 대한 일반적인 법 감정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이 나왔고 물증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피의자 얼굴을 경찰이 가려주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사 단계에선 공개 수배까지 하면서 막상 검거되면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모순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는 얼굴이 알려져서 만약에 추가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라든지 보다 완벽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러한 흉악 강력 범죄자는 얼굴이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과 알 권리가 강조되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흉악범의 얼굴은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초상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지, 피의자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 건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경입니다. 이번에는 용산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막루에서 쏟아진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체증 동영상과 같은 시각 다른 위치에서 잡은 막루입니다. 모서리가 벌어지고 막루 4층에서 투명한 액체가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